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파이썬이 지원하는 다양한 임포트 형식하고 그 주요한 몇 가지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어떤 작업, 즉 X라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개발할 생각보다는 제일 먼저 이러한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파이썬 모듈이 없는가 하는 걸 먼저 찾아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X를 해줄 수 있는 그 모듈을 파이썬이 지원해 준다면 여러분은 갖다 쓰면 돼요. 그 갖다 쓰기 위해서는 그 모듈을 내가 만드는 모듈에다 내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즉 이쪽으로 들여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이썬은 이렇게 임포트하는 그 형식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그 임포트하고 그냥 모듈 명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모듈 명만 적어서 임포트하는 가장 심플한 케이스죠. 이럴 때 이 모듈이 뭐 빌트인 모듈이냐, 즉 내장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패키지 속에 들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폴더에 있느냐,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배우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형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듈의 이름이 이제 현재 파이썬의 네임스페이스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듈 이름이 등록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라든지 클래스들은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함수나 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 이름 모듈 이름과 닷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포트 모듈하고 s를 써가지고 new 모듈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이 모듈을 네개 모듈로 임포트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요 모듈을 요거로서 바꿔서 쓰겠다. 이럴 경우는 보통 이런 모듈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쓰기 좀 귀찮을 때 아주 짧게 줄여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할 때 import as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래서 보통 모듈을 직접 임포트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떤 그 모듈에 들어있는 어떤 그 함수나 혹은 또 폴더 속에 있는 어떤 모듈을 또 모듈 속에 있는 모듈을 갖다 쓰겠다 하면은 from하고 import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from 모듈, 임포트하고 서브 모듈 혹은 함수,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걸 갖다 놓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서브 모듈 혹은 펑션, 함, 클래스, 변수 이런 것들을 내가 요 모듈 속에서 갖고 오겠다,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는 그 함수를 쓰고자 할 때는 직접 그 이름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즉 모듈을 모듈하고 모듈 이름과 닷들을 이용해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면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많이 써요.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는 형식을 취하는 게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빌트인 모듈이라든지 이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써도 돼요. 그냥 모듈 이름을 갖다가. 자, 그리고 똑같이 from 모듈하고 임포트까지 하고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요거를 임포트 하는데 이 이름이 좀 복잡하다든지 길다든지 할 때 이렇게 새 이름으로 내가 짧게 줄여주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s를 가지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모듈에 정의된 모든 것을 임포트하라는 임포트 스타를 쓰는 게 있어요. from 모듈에서 임포트 스타. 이렇게 되면은 모듈에 있는 모든 것을 함수, 클래스, 변수 모든 것을 다 임포트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포트한 모듈을 뭐 딜리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했는데 그 모듈이 바뀌었어요. 뭐 좀 수정이 됐다. 이럴 때 다시 임포트를 하려고 하면은 얘는 임포트 한 번 하면 그 다음 임포트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재임포트 하려면 그 임포트 lib이라는 것을 임포트 해가지고 임포트 lib이 가지고 있는 reload라는 그 모듈을 써서 재임포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했을 때는 이제 임포트 립을 임포트 해가지고 임포트 립에 가지고 있는 릴로드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릴로드하고 여기다가 릴로드해서 여기에 이제 모듈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임포트 형식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듈명과 돛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 함수나 이런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그 from import를 쓰게 되면은 호출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 보통 모든 게 임포트가 되는데 이런 경우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런 건 non public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임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들이 임포트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스타를 쓰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임포트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타 같은 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가 이름하고 같은 거를 얘가 이 모듈이 갖고 있었다면 그것까지 또 임포트가 되니까요.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걸 은폐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학습하겠지만 패키지에서 임포트 할 때도 스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동작을 할 수가 다른 동작 원하지 않는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트에서 일일이 키보드 치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 스타를 치는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연습이나 이럴 때는 이제 스타를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스타를 사용하는 이런 임포트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키를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썬의 이 표준 모듈, 스탠다드 모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웹페이지 가면은 상당히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보면 굉장히 많은 모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배우게 될 테요. 그리고 이제 요런 패키지, 확장 패키지들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numpy, scipy, matplotlib이라든지 필로우라든지 오픈CV, 판다스, 케라스,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니 TK 인터도 있는데 요런 그래프 구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하는 상당히 복잡한 패키지들을 파이썬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패키지들은 나중에 또 공부해 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모듈을 임포트할 때 어떤 모듈 예를 들어서 xx.py를 파일을 파이썬이죠. 소스 코드를 임포트할 경우 해당 모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탐색해 가지고 이 파이썬이 찾아오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빌트인 모듈이 존재하는지를 일단 탐색합니다. 이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 모듈이 존재하는지를 제일 먼저 탐색하는데 이런 빌트인 모듈들을 보고 싶으시면 sys 모듈 이제 좀 이따 다룰 sys 모듈에 빌트인 모듈 네임스라는 이제 이 속성 객체를 만드는 이걸 통해서 파이썬이 지원하는 전체 빌트인 모듈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빌트인에 있으면 거기서 가져오고요. 거기에 없으면 sys.path 처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패스 쪽인데 이런 sys.path를 그다음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 sys.path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먼저 요 xx.py 여러분이 갖고 오고 싶은 요거를 포함하는 폴더 혹은 현재 워킹 폴더 요거를 제일 먼저 탐색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기 현재 폴더에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 환경 변수라고 그러죠. 환경 변수 파이썬 패스라고 설정한 폴더들을 차례로 탐색하고 거기에도 없으면 모듈을 발견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를 내줘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에서 보면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경 변수 설정하는 데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쉘 베리어블인데 거기에 이제 패스로 이제 명시된 경로인데 요 파이썬 패스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경로명을 집어넣어 놓죠. 그걸 차례차례로 탐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서 있으면 거기서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보통 나가는데요. 근데
더 하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인스톨레이션 할 때 어떤 여러분이 패스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그냥 다 오케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찾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로에서 끝나면은 이제 오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없다면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xx 파일을 포함하는 폴더를 이제 찾고 나면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서치 패스, 표준 라이브러리 탐색 경로보다 그 앞에다가 요 xx 파일을 포함하는 폴더를 먼저 우선해서 놔둬요. 그래서 찾을 때 그 xx.py가 있는 폴더를 먼저 찾아버리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패스 속에 xx.py라는 모듈이 있다면, 이제 이게 또 동일한 모듈이 있다면 그것을 임포트하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폴더 xx.py가 있으면 그거를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서치 패스보다 먼저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xx.py를 먼저 임포트할 수 있도록 해서 오류를 방지해줘요. 자, 그리고 이 파이썬은 모듈 임포트 시에 모듈을 임포트할 때 임포트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포트하는 모듈에 컴파일된 코드, 아까 pyc라고 그랬죠. 이 컴파일된 코드를, 그래서 파이썬은 모듈을 임포트할 때마다 임포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포트한 모듈에 컴파일된, 즉 바이트 코드로 변형된 코드를 py 언더바 붙여가지고 py 캐시라는 더블 언더바 두 개 앞뒤로 두 개 붙인 거예요. py 캐시라는 폴더에 모듈 이름하고 그 다음에 버전 이름하고 pyc라는 이름으로 캐싱을 해버립니다. 캐시한다는 건 미리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빨리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xx.py에 컴파일된 버전, 즉 바이트 코드를 사이선 버전 3.11로 해서 하면은 저장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장된 경로가 요 pyc 밑에 요 xx 모듈 cy 사이선 버전 넘버 그다음 pyc 이렇게 해서 캐시를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은 이제 그렇게 잡고요. 그것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캡처한 걸 하나 임포트 할 때마다 내가 임포트를 팩토리얼 pivot2 이걸 임포트 하는데, 임포트 할 때마다 이렇게 py 캐시라는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이트 코드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VS 코드 같은 데서. 그리고 얘들이 날짜를 또 저장된 날짜를 체킹해서 얘가 재컴파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소스 모듈이 있으면 없으면, 내가 이 컴파일한 코드가 들어 있는데 소스 모듈은 없더라, 즉 .py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컴파일된 결과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스가 있어야만 재컴파일된 거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로드하는 경우, 지금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로드한 거예요. 이게 그럴 경우에도 결과를 저장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날짜 체킹 하더라도 재컴파일 하더라도 결과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파일된 모듈들은, 즉 바이트 코드로 된 모듈들은 이 플랫폼에 독립적이에요. 인디펜던트예요. 즉 윈도우스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맥OS가 됐든 간에 어디서나 같은 바이트 코드, 즉 이 컴파일된 코드로서 동일하게 다 가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모듈을 내가 주고 싶지 않다 그럴 땐 이렇게 컴파일된 코드를 넘겨서 걔가 그걸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듈 컴파일 all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모듈 파이에 대해서 .pyc 파일들을 생성해서 다 py 캐시 쪽에다 다 만들어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파이썬은 매우 다양한 표준 모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즉 스탠다드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 중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들이 보통 이제 뭐냐면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 OS 모듈 혹은 sys 모듈, 그다음에 쉘 유틸리티 모듈, 기타 이제 나머지 타임 모듈, 칼렌더 모듈, 매스 모듈, 랜덤 모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모듈을 일단 임포트 해야만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항목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S 모듈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OS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고요. 타임 모듈을 쓰겠다 그러면 타임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OS 모듈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이 OS 모듈이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S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임포트하고 그 OS 모듈이 지원해주는 그 함수 이름, 펑크 네임을 그 OS 이제 펑크 네임 이런 형태로 모듈 이름과 도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죠. 모듈을 임포트할 때는 모듈 이름과 그 함수 이름을 도트를 통해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이러한 OS 모듈은 그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운영 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OS.PASS라는 모듈은 파일의 경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파일의 경로를 수정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그 sys 모듈에서도 PASS라는 모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잘 써야 되는데 OS.mo듈 PASS는 보통 그 확인하는 그 기능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OS 모듈이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기능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os.environ 하고 그 스트링 이렇게 주면은 환경 변수 이제 스트링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패스 환경 변수 패스에 어떤 경로들이 있는가라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os.environ 해가지고 이 대괄호를 쳐주고 요 스트링으로 패스를 집어넣고 파이썬 패스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내가 홈이라는 데는 어떤 패스들이 경로가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쳐주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그 패스는 뭐뭐뭐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패스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쭉쭉 나와 이게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S environment 요게 이제 알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보통 써요. 자, 그다음에 이제 os. change directory,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그다음에 디렉토리에 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 list dir, 뭐 mk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mkdir, 그다음에 mkdir, make directories, 그다음에 remove 하는 거, 그다음에 rename 하는 거, 그다음에 디렉토리 지우는 거, 그다음에 tree를 traverse 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정보를 아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OS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명령어들이죠. 윈도우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이 OS 모듈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os.pass 모듈이 이제 조금 많이 쓰는데 이런 os.pass 모듈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스가 뭔지 이게 파일인지 혹은 이게 디렉토리인지 이런 패스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개의 패스를 이렇게 조인을 할 수도 있어요.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스 os.pass 모듈이 상당히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ys 모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이 sys 모듈은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는 것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라든지 그리고 운영체제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시스템 콜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 콜 서비스하고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런타임 서비스에서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든지 제어를 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좀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포트 sys를 통해서 임포트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sys.argv, sys.pass,
stdin, sys.stdout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합니다. 객체로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sys.ps1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그 프롬프트, 요건 세컨더리 프롬프트인데 우리 파이썬에서 프라이머리 프롬프트는 보통 그 요 꺽쇠 3개로 나타나죠. 그리고 세컨더리 프롬프트는 점 4개인가 이렇게 찍어서 나타나죠. 요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1을 프라이머리 그 프롬프트를 뭐 내가 꺽쇠로 안 하고 이렇게 하나로 쓰겠다면 요거를 하나로 할당해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동작할 때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하나로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sys.argv, argv라는 거는 그 커맨드 창에서 명령 그 파이썬을 실행시킬 때 전번에 한번 했죠. 요런 그 아기먼트들의 리스트리 무엇인가라는 걸 알고 싶을 때 쓰죠. 자, 그래서 요 sys.argv 한번 예를 보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sys.argv 해가지고 요 argv가 이제 그 어떤 시퀀스 자료형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프린트해라 이렇게 됐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p와 파이썬 실행시키고 sys.test.py 하고 arg1, argv, arg3 이렇게 쳤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argv 제로고 여기가 그 argv 제로고 요게 argv1이고 arg2고 이게 3고 4예요. 자, 그래서 요걸 제일 처음에 가져서 k를 프린트하면 요걸 프린트합니다. sys.test.py. 그다음에 이제 arg1 하면은 요거를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갖고, 그다음에 요거 갖고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실행시킬 때 아기먼트들이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sys.argv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stdin이라든지 stdout, stdexception information. 이제 이게 뭐냐면 stdin이라는 건 표준 입력이죠. 그 stdin은 보통 그냥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stdin을 파일로도 바꿀 수 있으면 파일로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stdi는 표준 출력 장치. 아무 말이 없으면 디폴트로 모니터입니다.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exception info, 즉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발생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얻고자 했을 때 그 요걸 사용하면은 exception info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sys.stdin 요게 이제 시퀀스형 자료이고 또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거를 라인별로 받아 엔터 칠 때마다 하나씩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라인으로 받아서 그 라인을 프린트해라. 그럼 하나하나 키보드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엔터 칠 때마다 하나씩 프린트해 줍니다. 그 다음에 stdout에다 write, stdout 객체인데 요것도 모니터 객체인데 거기서 write라는 그 메소드를 써서 hello python 해주면 요게 그대로 화면으로 나갑니다. stdout 쪽으로. 그 다음에 exception info라는 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요 함수를 하나 exception info te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x를 10 나누기 0을 해봤어요. 0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try 문에서 요걸 요 실행을 시킬 때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발생하면은 얘가 그 exception info가 3가지 정보를 반환해줘요. 이게 뭐냐면 exception type하고 exception 그 value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exception 이제 traceback 그 이제 그 어떻게 그 exception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런 3가지의 정보를 튜플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그 튜플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무슨 형태의 오류가 발생했구나, 그리고 어떤 오류 메시지가 뭐구나 라는 걸 여기서 나타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sys 모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죠. 이 sys 모듈은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동작 제어,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확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sys.pass 지금 sys 모듈을 이제 답해서 이제 좀 살펴봤지만 이제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 sys.pass 모듈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sys.pass는 파이썬의 모듈 탐색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 객체예요. 요거는 그래서 파이썬 탐색 경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객체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즉 이런 append를 해서 내가 거기다 어떤 환경 변수에다가 어떤 경로를 하나 추가하겠다 그러면 append를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스트에서 지우는 리무브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경로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시스타 패스가 리스트 객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항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찍어달라 그러면 시스타 패스가 요걸 하나 프린트 해주고 이런 경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딩 플라자 파이썬, 코딩 플라자 유저스 뭐 저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패스 속에는 6개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시스타 패스는 여러분이 필요시에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고 경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스타 빌트인 모듈스 네임스 좀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듯이 이 시스템과 시스와 관련된 빌트인 되어 있는 모든 모듈들의 리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씩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면 될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쉘 유틸리티라는 모듈인데 이 쉘 유틸리티 모델은 파일하고 폴더 이런 것들을 이동하고 복사에 관한 유용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및 카피에 관한 함수를 물론 쉘 유틸리티를 임포트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쉘 유틸리티 .move .copy 파일 copy copy tree 이런 몇 가지의 즉 파일의 이동은 move죠. 복사 안 하고 그냥 옮겨 버리는 거죠. 이런 copy 파일을 카피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쉘 유틸리티 move 해가지고 요 파일을 요쪽으로 다 이동시켜달라. 요 테스트 폴더 쪽으로 이동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 test.xls가 요 테스트 폴더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어져요. 무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피는 요 파일을 테스트 폴더를 여기다 적어주면 요 폴더 밑으로 카피를 합니다. 요건 그대로 또 원본은 그대로 있겠죠. 카피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쉘 유틸리티를 해서 move, copy, copy 파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타임이라든지 랜덤이라 이런 모듈들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듈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